그 정보를 이용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식별 정보의 제공 이용에 관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뭐 이하 내용은 이제 뭐 구체적인 제목 부분을 한번 보고 일별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신용정보 주체에는 어떤 권리가 있냐?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해 볼 수 있겠죠? 조회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신용 평점 하락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 그죠? 평점이 하락하면 그거를 신용정보 주체에게 설명하라고 아까 앞에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의 사전 통지. 그죠? 어떤 제공 이용자의 업무를 이용하게 할 때는 그걸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게 통지해라. 그 통지 사항은 무엇이다. 뭐 채권자가 누구고, 금액 및 기산일은 어떻게 되고, 등록 예상 날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라.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등. 그죠? 상거래 거절 근거에 대한 고지.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중지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해라.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자동화 평가를 어떤 실시를 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할 게 있으면 이의를 해라. 이런 얘기죠. 여섯 번째, 개인 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 그죠? 내가 동의한 거를 걷어들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게 되고. 일곱 번째,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이 부분이 뭐 기출에도 나왔고 하니까 한번 이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항 첫 번째,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회사 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 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내 정보를 내가 한번 조회를 해보고 뭔가 틀리면 고쳐라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항에 따라 정정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 등은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 제공 이용을 중단한 후에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되고,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 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된다. 여기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정정하라고 그랬죠? 요구받으면. 그래서 옆에 그 기술지문 보면 신용조회사는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정보 정정 청구를 신청하면 즉시 관련 신용정보를 정정한 후에 7일 이내에 정정 청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하여, 아니죠, 즉시 사실인지 조사하라 그랬죠.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낼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신용조회 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 주체는 개인 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걸 요청할 수 있고요. 1항 요청을 받은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자, 아홉 번째, 개인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그죠? 이의를 할 수도 있고, 정정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그 금융거래 등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정보 삭제를 요구해야죠. 그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료 열람권이 있죠. 개인 신용정보 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인 신용평점이나 신용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 신용정보. 본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1년 이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보시고요. 그리고 채권자 변동 정보의 열람. 채권자 변동 정보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의미가 이제 밑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채권자 변동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되고요. 개인 신용정보 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 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보관해라, 이런 얘기죠. 12번째,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신용정보 주체는 이런 것들을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항에는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 대리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본이죠. 그리고 13번째, 개인 신용정보 누설 통지 등. 개인 신용정보가 이제 누설됐을 때 주체에게 통지해라, 그런 얘기죠.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게 통지해라. 그리고 이제 사망을 보면은 그런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5항에 보면 금융위원회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려라, 이런 얘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금융위원회나 보호위원회는 시정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누설될 경우에 처리 방법, 이런 거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라는 거고.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유가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않으라. 이렇게 이제 단서로 나오는 부분은 입증 책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리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자신이 고유가실이 없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고유가실이 일단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겠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 책임을 훨씬 인정하기 좋게 만들어준 거죠. 원래는 민법상의 원칙이 뭡니까? 고의나 과실 같은 그 불법행위 요건은 피해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이.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면 사실상 입증하기가 곤란해서 그걸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 규정에서는 그런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고의 중대한 과실로, 여긴 중대한 과실이네요.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 누출, 변조, 훼손되어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에 대하여 손해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 이른바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기존엔 3배였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가중된 거예요. 그런데 5배라고 했습니까?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죠? 3배가 될 수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훨씬 더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둔 거죠, 조문에.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이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입증 책임을 전환한 거고. 자, 세 번째, 채권 추심회사 또는 위임직 채권 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의가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고, 또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정보 처리 위탁받은 자가 이 법 위반해서 신용정보 주체에 피해가 가하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연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 또 밑에 위임직 채권 추심인에 관한 것도 있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그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채권 추심회사는 위임직 채권 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위에 그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채권 추심회사, 위임직 채권 추심인, 이런 경우에 연대해서 책임하라는 일종의 불법의